네, 예,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이 고구마예요, 고구마. 이제 하다 이제 고구마까지 이야기를 이제 하나,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게 너무 중요한 식품이라서 또 알고 드셔야 되겠어서 주제를 고구마를 정해봤어요. 저희 이제 한 일주일에 고구마 한 이틀에 한 번씩 나가지 않나요? 그죠? 그래서 한 번은 고구마, 한 번은 계란 뭐 이런 식으로 나갈 건데, 저희가 어떤 분들은 그래요. 고구마 말고 감자나 다른 것들을 좀 골고루 주면 좋은데 왜 줄창 고구마만 주느냐.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는데,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고구마 이상 좋은 게 없어. 그냥 평생을 먹어도 지겹지 않게 내 건강에 도움을 주는 식품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줄창 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이제 아시고, 절대 남 주지 마시고, 본인이 잘 챙겨서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나와 있는 그림이 이제 하나는 고구마고 하나는 감자죠. 이게 이제 구황식품, 우리가 먹을 게 없을 때, 배고픈 시절에 이제 배고픈 거를 상쇄해주는 이 구황 작물로 유명한 식품이잖아요. 근데 이제 어려운 시절에는 먹을 게 없어가지고 먹는 음식이었지만, 요즘 같은 풍요한 시절에는 오히려 건강을 지켜주는 파수꾼으로서 이 두 가지가 역할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두 가지가 좀 틀려요. 근데 궁금하지 않아요? 왜 원장님은 감자는 한 번 줄만 한데 왜 감자를 안 주고 고구마만 줄까? 그 이유를 말씀드리려고 제가 이제 이 두 가지를 비교를 하려고 사진을 올려왔어요. 이 고구마 냉장고에 보관해요? 밖에다 보관해요? 오, 잘 아시네. 고구마는 성질이 차요. 이제 고구마가 이제 자라는 환경은 전라남도 해남이나 이런 데 그 남쪽 있잖아요. 따뜻한 지역에서 따뜻한 기운을 뚫고 올라오는 식품이기 때문에 기본 속이 좀 찹니다. 차가운 성질이 있어요. 감자는 냉장고에 많이 보관하죠. 성질이 더워요. 더운 성질입니다. 그래서 강원도나 이 북방 지역에 추운 기운을 뚫고 올라오는 식품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성질은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원래 체질적으로 볼 때 몸이 기본적으로 냉한 소음인들, 손발이 차고 몸이 냉한 소음인들은 감자가 맞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태우민이라고 해서 좀 배가 좀 나오고, 지금은 이제 항암하느라고 입맛이 없는 그런 거 말고, 원래 식사 좀 잘하고 마음도 넉넉하고 배도 좀 나오고 이런 체질이 있어요. 물만 먹어도 살이 잘 찌는 체질들, 태우민이라고 하는데, 이런 태우민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식품이 바로 고구마예요. 특히 태우민들의 변비, 그러니까 밥도 잘 먹고 건강한 것 같고 입맛도 좋고 식사도 잘하고, 그런데 이상하게 대변이 잘 안 나와. 이럴 때는 고구마 이상 좋은 게 없어요. 그래서 원래 고구마가 태우민 식품이긴 한데, 저희가 고구마를 드릴 때 생으로 줘요? 아니면 쪄서 줘요? 쪄서 드리죠. 고구마가 성질이 차기 때문에 이거를 찌게 되면 찬 기운이 어느 정도 해소가 돼서 일반 소민들이 먹어도 문제가 안 되는 좋은 식품이 될 수가 있어요. 제가 그래서 고구마를 드리는 거고, 저희가 감자를 잘 안 드리는 이유는 이 GI 지수라고 해서 이 혈당이 올라가는 그 혈당 지수예요. 그러니까 GI 지수가 100이면 순수한 설탕이에요. 그랬을 때 고구마가 비록 맛은 좀 달지만 감자에 비해서 GI 지수가 낮아요. 혈당을 올리는 기능이 좀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암 치유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당뇨 환자들 혈당을 다스리는 치유 생활과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혈당이 올라가면 사실은 암세포도 같이 활동성이 증가를 하기 때문에 혈당을 낮춰야 되는데, 혈당 면으로 볼 때는 고구마가 훨씬 더 유리하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건데, 이 고구마는 사실은 비타민도 엄청나게 많이 들어있고요. 또 미네랄도 엄청나게 많이 들어있고, 그 이외에 아주 유용한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특히 항산화 기능을 하는 항산화 물질들이 너무너무 많이 들어있어요. 게다가 섬유질이 풍부하기 때문에, 이 섬유질이 풍부하다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 면역 기능의 70%를 담당하는 장 기능을 튼튼하게 해주는 도움을 주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한 식품입니다. 제가 그래서 하나하나 좀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우선 고구마는 완전히 비타민의 보고예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정말로 풍부한 비타민인데, 특히
비타민 B군이 풍부하게 많이 들어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0.06, 0.05, 0.7, 0.27 이건 100g당 그람수인데요. 근데 가만히 보면 비타민 B3가 유난히 많이 들어있죠. 그죠? 근데 비타민 B는 기본적으로 우리 먹는 음식을 에너지로 전환시키는 작용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비타민 B를 별명을 활력 비타민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비타민 B1, 2, 6, 3 이런 게 많이 들어있으면은 일단은 내가 음식을 먹었을 때 이것이 에너지로 전환되는 힘을 키워주기 때문에 기운이 나요. 그래서 비타민 B를 많이 섭취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 고구마가 얼마나 신기하냐면 비타민 B3가 풍부한데 이 비타민 B3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이 피부 건강에 좋아요. 이 비타민 B3는 이 피부에 수분을 잘 이렇게 우리 나이를 먹을수록 피부에 수분이 말라가면서 피부가 건조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막 샤워하고 나서 뭘 바르고 하는 이유가 어릴 때는 그런 거 안 해도 피부가 촉촉한데 나이를 먹을수록 피부에 수분이 말라버리기 때문에 건조해지는데 이 비타민 B3, 우리가 티아민이라고 부르는 이 비타민 B3가 이 피부에 수분을 이렇게 머물게 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피부가 일단 고와져요. 또 두 번째는 혈당을 조절해주는 기능이 있어요. 비타민 B3는 이 인슐린의 민감도를 올려주기 때문에 인슐린이 좀 더 기운차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서 혈당이 오르는 걸 적극적으로 내려줄 수가 있어요. 또 비타민 B3는 콜레스테롤도 개선시켜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쁜 콜레스테롤이 HDL이잖아요. LDL이잖아요. 또 좋은 콜레스테롤이 HDL이죠. 이 HDL을 높여주고 LDL을 낮춰주는 기능을 하는 것이 바로 비타민 B3예요. 그리고 이 혈관을 확장시켜주기 때문에 혈압을 조절하는 데도 굉장히 도움을 줍니다. 그러니까 비타민 B군이 풍부한 이 고구마 엄청 좋은 기능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뿐만이 아니라 이 비타민 A와 비타민 E, 비타민 C도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특히 제일 마지막에 비타민 C 같은 경우에는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양이. 그래서 하루에 웬만한 고구마 하나는 드셔도 하루에 필요한 비타민의 한 50%에서 50% 이상 충족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양이기 때문에 이 비타민 C의 보고라고 할 수 있는데 비타민 C를 우리가 왜 많이 섭취를 해야 되냐면 이 항산화의 왕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몸속에 있는 활성산소를 제거해 줌으로 해서 피를 맑게 해주고 또 활성산소가 많이 창고를 하게 되면 몸 안에서 염증이 발생하고 그것이 암세포로 전환이 되는데 이 활성산소를 억제해주는 기능을 비타민 C가 하기 때문에 일단은 항암에 도움이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여러분들 그 단백질 중에 콜라겐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콜라겐 많이 들어봤죠? 네. 요즘에 뭐 여러 가지 종류의 콜라겐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콜라겐이 하는 일이 마치 그 시멘트와 같이 우리 몸에 있는 모든 기관들을 다 기본 조직이 콜라겐이에요. 손톱, 발톱, 피부, 관절, 인대 모든 조직의 기본 이 내용물들이 콜라겐이기 때문에 이 콜라겐이 부족하게 되면은 우선적으로 피부가 쪼글쪼글해져요. 노화가 촉진된다는 이야기예요. 또 관절이 아파져요. 그러니까 관절이 아파지고 모든 기능들이 다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콜라겐이 나이를 먹을수록 합성하는 기능이 떨어지고 잘 파기화돼. 그래서 콜라겐 흡수를 많이 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콜라겐을 몸에서 만들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비타민 C예요. 비타민 C가 콜라겐을 만드는데 가장 필수적인 성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타민 C를 많이 섭취하게 되면 콜라겐 합성이 촉진되면서 피부도 고와지고 관절도 좋아지고 인대도 좋아지고 우리 몸의 모든 건강성이 올라갈 수 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항산화 기능만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콜라겐 합성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비타민 C를 많이 섭취해야 되는데 바로 이 고구마에 엄청난 양의 비타민 C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안 먹고 냅두는 분들은 답답해 죽겠어. 왜 이렇게 안 드시는지 모르겠어. 알겠죠? 게다가 우리가 왜 그 비타민 A는 뭐예요? 눈 밝아지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죠? 눈병도 예방해주고, 야면증도 예방해주고, 비타민 A도 풍부하게 들어있고요. 또 피를 맑게 해주고, 우리 몸에 이제 기름기를 제거해주고, 피를 맑게 해주는 또 건강한 비타민, 토코페롤. 노화 방지하는 회춘 비타민이라고 하는 토코페롤, 비타민 E예요. 이 비타민 E도 풍부하게 많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없는 게 없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두 번째 미네랄입니다.
미네랄은 무기염류라고 하는 건데 미네랄이 풍부한데 뭐 아연, 규소, 엽산, 칼륨, 철분, 칼슘 할 거 없이 진짜 많이 있어요. 거의 모든 미네랄이 이 고구마 하나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식품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그 아연 제가 저번에 강의할 때 설명을 드렸는데 우리가 아연 부족할 때 어떤 증상이 많이 생기냐면요. 머리카락이 잘 빠져요. 또 후각이 떨어져요. 냄새를 못 맡죠. 입맛이 떨어져요. 미각 떨어져. 손톱이 얇아져. 잘 깨지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단백질 합성 능력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럴 때 내가 아연이 부족하구나. 이렇게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또 남성들은 성기능에 기본적으로 아연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남성들은 아연이 부족해지면은 이 성기능이 많이 떨어지게 되고 또 여성들은 아연이 부족하게 되면은 말씀드린 것 같이 머리카락이 잘 빠지고 미각과 후각을 잃게 되고 손톱이 얇아지고 잘 깨진다. 그래서 이런 아연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두 번째는 또 규소 제가 한번 강의할 때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항산화 물질이에요. 비타민C도 항산화 물질이지만 규소는 비타민C하고 상대가 안 돼요. 비타민C에 비해서 훨씬 더 강력한 항산화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즘에 암이 왜 발생을 할까? 이제 암의 원인을 규명을 할 때 많은 학자들이 이제 여러 가지 학설들을 이야기하는데 가장 유력하게 이야기하는 학설이 뭐냐면 세포 속에 들어있는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떨어지면서 세포가 사망을 하게 되면 암세포로 전환되거나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우리 몸의 세포가 자그마치 60조 개가 있어요. 60조 개의 세포 하나하나마다 100개에서 500개 정도의 미토콘드리아가 들어있어요. 이 미토콘드리아가 뭐냐면은 산소를 받아가지고 ATP라는 에너지를 만드는 에너지 공장이에요. 산소를 받아가지고 에너지를 만들기 때문에 그 과정 속에서 활성산소가 나와요. 근데 만약에 과로하거나 스트레스 받거나 또 신경을 많이 쓰거나 음식을 함부로 먹거나 또는 뭐 항암을 하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내 몸에 좋지 않은 여러 가지 그 환경이 접하게 되면 활성산소가 많이 증가하게 돼요. 증가하게 되면서 그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떨어지고 세포가 죽거나 암세포로 전환되거나 하는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러한 원인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활성산소, 미토콘드리아에서 발생하는 이거를 가장 효과적으로 억제하는 항산화제가 바로 규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규소를 많이 섭취를 해야 돼요. 규소가 어디에 많이 들어있느냐? 고구마에 많이 들어있어. 고구마에. 물론 이제 현미에도 들어있고요. 또 해조류 있죠. 해조류. 다시마, 미역 이런 해조류도 많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 고구마에는 제가 말씀드린 규소가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그리고 이 규소가 이 세포 재생, 또 피부 노화, 탈모 개선, 그다음에 이제 NK 세포 활성도를 증가시키고 뭐 세포 재생하고 뭐 이런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이 규소를 먹어야 되는데 이 규소를 따로 먹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따로 규소야 하고 이렇게 먹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바로 이 고구마를 통해서 규소를 우리가 섭취할 수가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다음에 엽산 다 아시죠? 시금치에 많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예. 엽산은 우리가 보통 이제 임신할 때 많이 드시죠? 그 빈혈 예방하기 위해서. 예. 맞아요. 이게 이제 적혈구 생성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엽산을 많이 이제 임신기엔 드셔야 되는데 우리 평상시에도 이 피를 많이 만들어주고 신진대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엽산을 충분하게 먹어줘야 되는데 바로 이 엽산도 고구마에는 충분하게 들어있다. 풍부하게 들어있다는 거예요. 특히 그 엽산은 그 유방암이나 대장암, 위암, 췌장암, 자궁경부암 발생률을 저하시킨다는 연구도 있어요. 그래서 엽산은 잘 챙겨서 먹어야 되는데 어쨌든 다른 거 챙겨 먹을 거 없이 고구마만 잘 챙겨 먹어도 도움이 된다. 이제 고구마 절대 버리면 안 되겠죠. 버리는 게 아니지. 안 먹고 그냥 이렇게 구석에 처박아두면 안 되겠죠. 예. 근데 우리가 이제 칼륨은 원래 나트륨 배출하는 기능이 있거든요. 물론 이제 두부 같은 거에도 많이 들어있지만 고구마에도 나트륨 배출이 왜 중요하냐면 이게 혈압 유지하는 데 관련이 돼 있어요. 예, 나트륨 수치가 올라가면은 콩팥 기능도 떨어지고 혈압도 올라가는데 이 칼륨을 통해서
나트륨 수치를 떨어뜨리는데 나트륨 수치가 우리 한국 사람들은 높을 수밖에 없는 게 김치를 먹잖아. 그죠? 또 기본 음식 국을 먹기 때문에 알게 모르게 이 소금 섭취량이 좀 많은 편이에요. 다른 나라 사람들에 비해서. 그런데 이러한 칼륨을 통해서 나트륨 수치를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건강에는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또 고구마에는 철분도 많이 들어있어요. 철분은 당연히 빈혈, 어지럼증, 체력 저하에 도움이 되고 또 이제 이 비타민 C가 철분 흡수율을 높여주는데 북치고 장구치고 다 있잖아요, 지금. 비타민 C도 있고 철분도 있잖아요. 하기 때문에 철분 흡수율이 좀 더 높겠죠. 그죠? 그래서 고구마가 유리한 점이 있고 또 칼슘도 풍부하기 때문에 이제 골다공증이나 또는 뼈 건강에도 도움이 준다. 예, 이렇게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한 식품이 바로 고구마입니다. 예, 예, 잘 챙겨 드셔야겠죠. 예. 그런데 이것뿐만 있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또 엄청난 성분들이 있습니다. 이 고구마 주요 성분 중에서 제가 몇 가지, 많은데 제가 중요한 것만 뺀 거예요. 이 피틴산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게 어떤 성분이냐면요. 우리가 이 콜레스테롤이 우리 몸에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올라가잖아요. 올라가면은 구리하고 아연이라고 하는 미네랄 수치가 같이 올라가요. 같이. 이렇게 올라가면서 미네랄의 불균형이 생기거든요. 근데 구리 같은 경우는 수치가 올라가게 되면은 조금 부작용이 있어요. 우리 몸에. 뭐 예를 들어 치매가 생긴다거나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긴다거나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순서가 콜레스테롤 수치가 올라가면 구리와 아연 수치가 올라가면서 미네랄 균형이 흩어 떨어지는데 바로 고구마 속에 있는 피틴산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이 구리와 아연에 딱 흡착이 돼가지고 구리 아연 수치를 딱 떨어뜨려요. 떨어뜨림으로 해서 미네랄 균형을 맞추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원상복귀하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이 피틴산, 고구마 속에 들어있는 피틴산은 기본적으로 미네랄 균형을 맞춰준과 동시에 이 혈액순환을 잘 되게 도와주고 피를 맑게 해주고 치매나 이런 것들 예방해 줄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보면 되겠죠. 두 번째는 강글리오사이드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 강글리오사이드는 이 암세포를 정상세포로 환원시키는 역할을 해요. 되게 멋진 말 아니에요? 예. 예. 요 물질이 또 한 가지는 이 담즙과 노폐물, 콜레스테롤을 체외로 배출하는 기능을 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 몸속에 있는 모든 독소들을 이 림프관을 통해서 다 모아 독소 속에는 암세포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질병을 유발할 수 있는 독소들을 다 림프를 통해서 모아가지고 그걸 간으로 가지고 가요. 간에서는 이거를 해독을 시켜. 뭐가? 글루타치온이. 이거를 해독을 시켜서 해독시키고 남은 노폐물들, 이거를 담즙 형태로 해서 담간을 통해서 밖으로 나가게 하는 거예요. 장을 통해서 나가요. 그러니까 그 말이 이 말이야. 담즙과 노폐물, 콜레스테롤을 체외로 배출한다. 이게 지금 방금 제가 설명드린 그 이야기예요. 이거를 도와주는 게 바로 강글리오사이드예요. 이 성분을 풍부하게 섭취함으로 해서 이 몸에 있는 그 간에서 해독한 나머지 노폐물들을 바깥으로 내보냈는데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잘 안 되면 어떻게 되느냐? 배출이 안 되잖아요. 배출이 안 되면 장에서 머물러 있다가 다시 독소가 간으로 다시 가. 그러니까 이게 지금 풍부한 섬유질 때문에 이 변비 예방에 좋고 대변이 양이 많아지면서 배변이 편해지는 게 또 고구마 아닙니까? 근데 이 강글리오사이드라는 성분이 이 담즙이나 노폐물이나 콜레스테롤 이런 것들을 이제 다 이렇게 해독시키고 남은 노폐물들을 담간을 통해서 장으로 가서 장에서 대변을 통해서 나가는데 그 모든 과정을 강글리오사이드 얘가 도움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구마만 잘 먹어도 노폐물을 체외로 배출하는데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베타카로틴 이란 말 많이 들어봤죠? 이건 항산화 물질이에요. 보통 이제 그 고구마 색깔이 노란색이잖아요. 예, 노란색이 베타카로틴 이제 그 색소 성분이에요. 색소. 그러니까 그렇죠. 뭐지? 호박도 베타카로틴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그렇죠. 이 또한 항산화 기능이 되게 좋은데 특히 이 베타카로틴은 폐암과 대장암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식이섬유.
고구마엔 식이섬유가 많잖아요. 그죠? 이 식이섬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콜레스테롤이나 콜레스테롤을 바깥으로 내보내주는 거,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섬유질이니까 고지혈증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규소 성분이 바로 그런 그 식이섬유 속에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고구마 먹을 때 이 부드러운 부분만 골라서 먹지 말고 어떤 분은 속에만 이렇게 골라서 먹더라고. 그 유효 성분들이 껍질 근처에 많이 있거든요. 거기에 더 섬유질도 많고 그런 거 좀 잘 챙겨서 드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이제 고구마 설명드릴 때 제일 마지막 팁이에요. 팁. 요거 알면 이제 정말 고구마 박사 되시는 거예요.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고구마 껍질. 여러분 껍질 다 벗겨 먹죠? 다 벗겨 먹지 않나요? 예, 예. 저희가 고구마를 드릴 때 구운 고구마를 드려요? 찐 고구마를 드려요? 왜 그런 것 같아요? 정답. 다 드시라고. 구워버리면 껍질을 넣을 수가 없어. 딱딱해가지고. 그런데 굽잖아요. 구우면 너무 당도가 올라가. 그러니까 너무 당도가 올라가서 문제가 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구우면 이 단백질이 열을 받게 되면 당독소, 최종 당화 산물이라고 해서 당독소 발생이 많아지기 때문에 건강하려고 먹는 고구마가 오히려 많이 먹으면 더 안 좋을 수가 있어서 당독소를 만드는 양도 좀 줄이고 또 혈당 높이는 것도 좀 줄이고 하기 위해서 삶을 때 깨끗이 저희가 씻잖아요. 깨끗이 씻어가지고 삶잖아요. 삶으면 그 과정 속에서 농약 이런 거, 농약, 중금속 이런 위험성은 다 사라집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절대 생으로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생으로 먹는데 생으로 먹으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농약이나 중금속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쌀도 생으로 먹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저 논농사 지을 때 농약 엄청 뿌리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왜 밥을 지어서 먹어도 문제가 안 생기느냐 하면 쌀 자체에는 농약 잔유 성분들이 좀 묻어 있다고 봐요, 저희가. 이거를 깨끗하게 씻어서 끓이는 과정 속에서 이게 다 날아가 버려. 그래서 이걸 이제 검사를 해보면요. 밥 속에도 수은과 카드뮴 수치가 분명히 있는데 평생 먹어도 몸에 남지 않을 만한 미량이기 때문에 우리가 평생 먹는 거예요. 그런 것 같이 근데 생쌀은 먹으면 안 돼. 생쌀 속에는 훨씬 더 많은 양이 들어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마찬가지로 고구마도 깨끗이 씻어가지고 우리가 찌잖아요. 찌면 그 후에는 농약 성분이라든지 또는 잔류중금속이 거의 아까 말씀드린 평생을 먹어도 몸에 남아있지 않은 수준의 초미량만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먹어도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근데 우리가 이제 암 발생을 억제하는 성분 많다고 했잖아요. 그 성분이 껍질에 가까울수록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속만 파먹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알겠죠? 그래서 이왕이면 껍질도 좀 한 번씩 드시면 좋을 것 같다 하는 거고요. 예. 그래서 이제 하루에 반 개씩 먹으면 폐암, 대장암 효과가 있다는 연구 논문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게 또 있어요. 소음인 중에 소음인은 원래 고구마보다는 감자가 많다고 했잖아요. 소음은 속이 냉하니까. 하지만 열을 가해서 쪄서 먹으면 찬 성질의 고구마도 중화가 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간혹 소음인 중에서 고구마를 먹었다면 소화가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껍질을 같이 먹어요. 껍질 속에는 고구마 속에는 전분을 분해하는 효소가 들어있기 때문에 훨씬 더 소화 잘 되고요. 고구마 먹었다면 방귀가 나온다. 껍질째 먹어봐요. 방귀 안 나와요. 신기하게. 알겠죠? 혹시 또 방귀 때문에 고구마 안 드신 분이 있다면 오늘부터는 껍질 같이 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껍질 속에는 플라보노이드라는 성분이 있어요. 고구마 자체 색깔이 좀 빨갛잖아요. 이게 이제 플라보노이드 성분. 이것도 역시 항산화 기능을 하는 항암 기능을 하는 항산화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껍질도 버리지 말고 드시면 더욱 좋겠죠. 네. 보세요. 고구마 효능이 어때요?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오늘 아니 하다 무슨 고구마를 이야기를 한대 라고 나오셨을까 모르겠지만 고구마가 이렇게 좋은 식품이라고. 그러니까 드리는 거 다 드시라는 이야기예요. 알겠죠? 네. 그래서 오늘 제가 고구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네.